39번. 철학적 담론에서 정의의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예시로 유사기억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얘는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제목 주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일반적인 규칙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것은 더 낫다는 거예요. 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나왔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은 to나 that이 쓰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는 진주어 if가 쓰였습니다. if절이 쓰였고요. if나 whether도 진주어 구문으로 쓰일 수 있고, 그리고 if가 이런 진주어 구문으로 쓰였을 때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서 안 해도 돼요. 그냥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것은 더 낫습니다. 당신의 정의가 일치하는 것이. 근데 가능한 비슷하게 어떠한 방식과 일치하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방식?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왔죠? 그런데 the way, how는요, 나란히 올 수가 없어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로 바꿨을 수 있지만 the way, how는 나란히 올 수 없어. 근데 관계부사 대용어구인 that은 언제나 와도 됩니다. 이해했죠? 그러니까 the way in which 괜찮고 the way that 괜찮고 그렇지만 the way how는 나올 수 없다.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어떠한 방식이야? 그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수동태 어떠한 종류 논의들의 종류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방식 근데 너의 주장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논의의 종류 안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방식으로 가능한 비슷하게 정의되어지면 더 낫다는 거야. 자, 말이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해 줄게요. 무슨 말을 하고 싶어. 어떤 단어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 단어를 정의 내리고 싶어. 그럴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정의나 용어 안에서 설명되어지면 더 쉽게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했어요? 일반적으로 당신의 정의가 자신의 주장과 관련 있는 종류의 논의들에서 너가 말하고자 하는 거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가능한 그렇게 설명해주면 이해하기가 쉬워진다 이 얘기야. 이해했죠? 밑에도 어렵습니다. 자, 일단은 뭐뭐가 있을 것이다. 그치? 유도부사가 나왔죠? 뭐뭐가 있다. 근데 조동사랑 묶였네요. 주어 동사 도치됐죠? 얘가 동사, 얘가 주어죠? 어떠한 경우가 있을 건데 관계부사 where절이 꾸며주고 있죠? 어떤 경우가 있을 거래? 또 가주어진 주어 구문이 나왔죠? where절 안 속에서요. 자, 미안. 미안. where절 안 속에서요. 여기까지, 그치? 어떤 경우, 그것이 가주어, 진주어 여기 있죠? 그것은 적절하고 심지어 필요할 수 있어. 필요한 경우일 수 있다. 뭐? 만드는 것에 있어서 특별한 사용들을. 근데 뭘 통해서? 전치사에 대한 목적으로 왓절이 나왔습니다. 철학이 불려요. 자극하는 정의라고 불리는 것을 통해. 그죠? 어렵습니다. 자, 코레이비 일단 나왔고요. A가 생략됐죠? 그 다음에 여기가 B입니다. 그죠? 자, 그러나 철학자들이 자극하는 정의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특별한 용법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고 심지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일단 연결사.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용어, 어떠한 개념을 설명하고 싶어. 근데 그거를 설명하는 말이 없어. 철학자들이 자극하는 정의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특별한 용법을 만드는 것이 적절해. 심지어 필요한 경우도 있어.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개념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특별한 용법을 만드는 것이 적절해. 새로운 말을 만드는 것. 그죠? 그것이 적절해. 그것을
자극하는 정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자, 철학자들이 자극적 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사용하여 특정한 의미를 창출하는 것이, 그죠? 자극적 정이라는 게 뭐냐면 의미가 기존에 없기 때문에 특정한 의미를 창출하는 것이 적절하거나 심지어 필수적일 수도 있어. 없는 거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럼 새로운 거 만드는 거야. 그거가 적절하고 필수적일 때가 있다는 거야. 그것을 자극적 정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면서 계속 더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일어날 수 있어. 어떠한 경우에 관계부사가 꾸며줍니다. 어떤 경우? 현재의 어휘가 is not able to make distinctions 만들 수 없어요. 구분을 만들 수 없어. 현재의 말에는 그것을 정의내리는 게 없다는 얘기죠. 구분을 만들 수 없어. 없는 경우에. 근데 주격관계대명사가 안에 들어가 있네요. 관계부사 절속 안에 주격관계대명사가 또 들어가 있죠? 어떤 구분?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삽입절이에요. 삽입절.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철학적으로 중요한 구분이 할 수 없는 그런 현재 어휘 안에서는 할 수 없는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현재 어휘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 이런 부분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죠? 연결사. 예를 들어 우리는 don't have a term. 용어가 없어. 일반적인 언어에서는 용어가 없어. 근데 주격관계대명사가 나오죠. 설명할 수 있는 용어가 없다는 거예요. 기억을 설명하는 용어가 없어. 자, 선행사는 누구예요? 얘가 선행사지. 근데 어떤 기억이에요? 얘는 또 누굴 꾸며줘? 얘는 얘를 꾸며줍니다. 반드시 아닐 수도 있는 어떤 것의 기억이 반드시 아닐 수 있는 기억을 설명하는 용어가 없다. 근데 어떤 것? 어렵죠? 얘는 또 얘를 꾸며주죠. 어떤 기억. 어떤 사람이 having 가지면서 그것이 has experience 이미 경험되어졌다고. 이미 경험되어진 어떤 것의 기억이 반드시 아닐 수도 있는 기억을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언어에서는 우리는 없어. 자, 잘 봐요. 예를 들어 그것을 가진 사람이 경험한 무언가에 대한 기억이 반드시 이미 이전에 경험한 기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용어는 일반 언어에 없다. 자, 내가 뭔가를 기억해. 그죠? 뭔가를 어떤 사실을 기억을 하는데 그게 내가 직접 겪은 사실은 아닐 수도 있잖아. 내 머릿속엔 있지만 내가 겪지 않은 거일 수도 있어.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영화 내용을 기억을 해. 내가 어떤 영화를 기억하는데 그게 내가 직접 보러 간 영화가 아니라 친구한테 들은 내용일 수도 있는 거야. 그 영화에 대해서. 이해했어요? 내가 반드시 경험한 기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근데 기억 속엔 있어. 근데 이것을 설명하는 용어는 일반 언어에 없어요. 없었다는 거야. 예를 들면. 그치? 그래서 그러한 상황일 때 발생할 거야. 예를 들면 뭐가 발생해요? 만약 자, 가정법 과거 나왔죠? if 어,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 가정법 과거 나왔습니다.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입니다. 만약 내가 could share 만약 내가 어떻게든 공유할 수 있다면 너의 기억을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내가 would have 가질 거라는 거. 어떤 기억의 경험을 하지만 그것은 would not be 어떤 something은 아닐 건데 어떤 something은 아닐 거래요. 이렇게 내가 실제로 더 이전의 과거에 경험했던 것은 아닐 거야. 자, 일단은 가정법이 나왔죠?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포인트 대과거. 헤드 PP 나왔죠? 다시 해석해 볼게요. 그러한 상황이 아마 일어날 건데 예를 들면 언제 일어나? 만약에 내가 그죠? 어떻게든 당신의 기억을 공유할 수 있다면 즉 나는 가질 거야. 기억 유형을. 하지만 이것은 일어난 건 아니야. 내가 직접 실제로 경험한 것으로 일어난 건 아니야.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거 똑같죠? 영화 얘기했잖아. 내가 기억은 하고 있는데 내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 친구가 얘기한 걸 기억하는 걸 수도 있고. 그죠? 이러한 to core this on memory 이거 주어예요. 투부정사의 명사정법. 이러한 기억을 부르는 것은 would be misreading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다. 이러한 이유로 철학자들이 만들었다. 해피피 만들어왔다. 뭐? 유사기억이라는 용어를 만든 거예요. 빈칸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The special term quasi-memory, 유사기억. 내가 겪은 건 아닌데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 유사기억. 그죠? 그런 용어를 만들었다. 뭐 하기 위해서? 언급하기 위해서. 이러한 가상의 기억을 경험과 비슷하지만 내가 겪지 않은 가상의 기억과 유사한 경험을 부르기 위해서 quasi-memory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이해했죠? 얘는 내용이 어려워서 제목 문제 나올 것 같아요. 반복해서 봐주세요. 알겠죠?